이상하지 않으세요? 열심히 일해도 돈이 안 모이는 집이 있고 반대로 그렇게 버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늘 여유 있는 집도 있더라고요. 같은 나라, 같은 시대, 같은 물가 속에 살아가는데 왜 어떤 집은 늘 쪼들리고 어떤 집은 안정적으로 사는 걸까요? 그게 단순히 수입의 차이만은 아닌 것 같아요. 돈이 들어와도 늘 빠져나가는 집이 있고 비슷한 생활비를 쓰면서도 잘 모으는 집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돈이 안 들어오는 집들에 대해요. 제가 아는 지인 부부는 맞벌이를 했어요. 남편은 전기 일을 했고 아내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했어요. 두 사람 다 성실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늘 돈이 없다고 했어요. 카드값에 쫓기고 가스비 전기세 밀리고 주말이면 알바까지 하는데도 통장은 항상 바닥 이상했죠. 이 정도 벌면 적금도 조금은 들 수 있을 텐데 왜 이럴까? 하루는 그 집에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현관부터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거실엔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TV는 뉴스 채널이 크게 켜져 있었고 집안 전체가 어둡고 무거운 기운이었죠.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장면이지만 그 집의 분위기 속에서 저는 뭔가를 느꼈습니다. 아, 돈이 머무르기에는 참 불편한 집이구나. 사람도 그렇잖아요. 너무 답답하고 지저분한 공간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기운입니다. 흐름이에요. 기운이 막힌 공간에는 돈도 오래 머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집에 흐르는 말의 힘이었어요. 우린 뭐 해도 안 돼. 사는 게 뭐 그렇지. 우린 원래 이렇게 살아. 이런 말들이 매일 반복되고 있었죠. 말이란 게 참 무섭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이 쌓이고 쌓이면 정말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말이 공간을 만들고 공간이 분위기를 만들고 그 분위기가 곧 돈의 흐름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는 거죠. 예전에 한 상담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은 항상 막혀 있는 느낌이에요. 무언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숨통이 조여요. 실제로 그분의 집은 창문을 거의 열지 않았고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가구와 물건들로 꽉 차 있었고 아이들도 어딘가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집은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기운이 흐르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 기운은 사람의 감정과 말투, 물건의 배치, 빛과 소리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어느 집에선 밝은 햇살이 들어오고 환한 바람이 돌고 따뜻한 말들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자연스럽게 퍼집니다. 그런 집에는 돈이 들어오면 금방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머물다 갑니다. 다시 돌아올 생각도 합니다. 반면 늘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고 분노나 불평이 많은 공간엔 돈도 사람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한 번은 70대 어르신 댁에 간 적이 있어요. 방문을 열자 따뜻한 바람과 함께 구수한 된장 냄새가 퍼졌어요. 작고 소박한 집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방 안엔 햇살이 가득했어요. 그 어르신은 혼자 사시지만 항상 웃으셨고 감사하는 말이 많았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도 복이지. 밥 한 끼 먹고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 집은 부자도 아니고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니었지만 늘 필요한 만큼은 들어오는 집이었어요. 그게 진짜 부자 아닐까요? 돈이 들어오지 않는 집엔 이유가 있습니다. 운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주팔자가 틀려서도 아닙니다. 말투, 태도, 공간의 상태, 그리고 마음가짐. 이 모든 것이 기운을 만들고 그 기운이 돈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물론 당장 바꿀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한 가지라도 바꿔볼 수는 있어요. 불을 켜고 창문을 열고 쓸모없는 물건을 정리하고 오늘 하루 감사한 걸 한 가지 말해보는 것. 그런 작은 변화가 돈의 기운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분명히 다른 흐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앞서 우리는 왜 어떤 집에는 돈이 잘 들어오지 않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돈이 잘 들어오는 집은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정말 운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걸까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돈이 들어오는 집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꼭 재산이 많거나 배경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생활은 소박한데 필요한 돈은 항상 들어오고 큰 위기 없이 안정적으로 사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의 집을 보면 눈에 띄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중 첫 번째는 바로 현관의 상태입니다. 현관은 집으로 들어오는 입구예요.
사람도 기운도 돈도 이곳을 통해 들어오죠. 그런데 현관이 어둡거나 더럽고 신발이 뒤죽박죽 널려 있고 우편물이나 쓰레기가 쌓여 있다면 그 자체로 들어오는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반대로 돈이 잘 도는 집은 현관이 정돈되어 있고 발은 가지런히 놓여 있으며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때로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기도 하죠. 이런 공간은 들어오는 사람에게도 편안함을 주고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도 부드럽게 이어줍니다. 두 번째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일까? 또 돈 나갈 일 생겼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집은 스스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키우는 셈이에요. 이게 반복되면 기분만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도 소극적이 되고 기회가 와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다릅니다. 이번 달도 무사히 지나가네. 다행이지. 오늘은 예상보다 돈이 덜 나갔네. 감사하다. 언젠가는 조금 더 나아질 거야. 긍정적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그 말 자체가 돈의 기운을 부르고 사람을 끌어당기고 좋은 흐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정리의 습관입니다. 돈이 잘 들어오는 집은 신기하게도 집안이 정돈되어 있어요. 과하게 깔끔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리 잡힌 느낌이 나는 거죠. 물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자주 쓰는 건 손이 닿기 쉬운 곳에 있고 불필요한 건 과감히 비워내는 습관. 이게 바로 돈을 끌어당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간이 정리되어 있다는 건 그 사람이 자기 삶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에겐 돈도 신뢰를 가지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집안의 온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도는 실제로 따뜻하냐는 게 아니에요. 정서적 온도예요. 즉, 이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한가? 차갑고 무서운 기운이 있는가? 이걸 말하는 거죠. 어떤 집은 말 한마디 없이 침묵만 가득하고 누가 들어오면 경계심부터 보이고 감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런 공간은 돈이 머무르기에 불편합니다. 사람도 기운도 관계도 쉽게 끊어지죠. 하지만 어떤 집은 작고 낡았어도 웃음이 있고 따뜻한 말이 오가고 차 한 잔을 내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공간에는 돈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어도 항상 필요한 만큼은 채워지는 흐름이 있죠. 이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누군가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느낌. 그건 단순한 인테리어나 분위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집에 사람이 만들어내는 기운이 그 집 전체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돈이 잘 들어오는 집이 되려면 먼저 사람의 기운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건 말과 태도에서 시작되고 공간 정리로 이어지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로 쌓이게 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분위기가 무겁고 부정적이면 그 돈은 머물지 못합니다. 반대로 돈이 많지 않아도 따뜻함과 감사함이 가득한 공간엔 언제나 돈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결국 돈이 머무를 수 있는 집의 기본 조건들이에요. 정리하면 현관의 정돈, 말의 방향, 공간의 구성, 정서적 온도. 이 네 가지가 바뀌면 그 집은 확실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흐름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에너지의 방향이에요. 우리는 앞서 돈이 들어오지 않는 집과 돈이 잘 머무는 집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제 중요한 건 그 흐름을 어떻게 내 집에도 만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정리된 현관, 따뜻한 말투, 긍정적인 태도, 이 모든 걸 일상 속 습관으로 만들어야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돈을 부르는 습관, 즉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어주는 작은 행동들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루 한마디 감사 표현 습관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 자신 또는 하늘을 향한 말입니다. 오늘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 별일 없이 지나가서 감사해. 이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것도 큰 복이지. 이런 말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이게 기운을 바꾸는 첫 번째 동작이에요. 우리가 불만을 말할 때마다 기운은 쪼그라들고 감사를 말할 때마다 기운은 확장됩니다. 그런 기운은 집 안에 퍼지고 그걸 통해 돈도 기회도 사람도 조금씩 달라진 반응을 보입니다. 두 번째는 지갑 정리 습관입니다. 지갑은 단순한 소지품이 아니라 돈이 머무는 침대와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갑을 너무 소홀히 대합니다.
구겨진 영수증, 오래된 쿠폰, 엉킨 카드들. 이런 것들이 가득한 지갑에 돈이 오래 머무르고 싶겠어요? 지갑을 한번 열어보세요. 지폐는 방향을 맞춰 깔끔하게 넣고 불필요한 종이들은 정리하고 카드도 자주 쓰는 것만 남겨보세요. 그리고 지갑 겉면도 한번 닦아주세요. 그 행동 하나에 나는 돈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돈은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이 자연스럽게 수입과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돈의 흐름을 만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작은 물건 하나 비우기 습관입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는 집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간이 꽉 차 있다는 점입니다. 버리지 못한 물건들, 언젠가 쓰겠지 하고 쌓아둔 상자들, 입지 않는 옷, 망가진 기기들. 이런 것들이 집안을 막고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정리 문제를 넘어서 기운의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한 번에 다 비우려 하지 마세요. 그럼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대신 오늘은 서랍 하나, 내일은 옷걸이 하나, 모레는 신발 2켤레. 이렇게 하루에 한 가지씩만 비워보세요. 그 빈 공간에 새 공기, 새 흐름, 새 기회가 들어옵니다. 공간이 가벼워지면 사람 마음도 가벼워지고 그건 곧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여유로 바뀝니다. 네 번째는 빛과 소리의 정돈입니다. 이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당신의 집은 빛이 들어오고 있나요? 햇빛을 가리는 커튼을 늘 닫아두고 있진 않나요? 집안에 들리는 소리는 어떤가요? 항상 뉴스, 사건, 사고, 범죄 이야기만 흘러나오고 있진 않나요? 빛과 소리는 기운의 통로입니다. 햇살이 드는 공간은 따뜻한 흐름을 만들고 잔잔한 음악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TV를 끄고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이고 가끔은 조용히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침묵 속에서 진짜 필요한 생각들이 자라납니다. 다섯 번째는 말을 고르는 훈련입니다. 돈과 가장 민감하게 연결되는 건 말이에요. 우리는 무심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돈이 또 나갔네. 난 진짜 돈복이 없어. 사는 게 왜 이렇게 팍팍하지? 이런 말은 곧 자기 주문입니다. 그 말대로 삶이 좁아지고 기회도 사라집니다. 물론 현실이 쉽지 않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말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돈은 나갔지만 꼭 필요한 곳에 썼으니 괜찮아. 오늘도 잘 견뎌냈네. 다음 달엔 조금 더 나아질 거야. 이 시기를 넘기면 분명 더 좋아질 거야. 말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은 행동을 바꾸며 행동은 결국 돈의 흐름을 바꿉니다.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느 하나라도 꾸준히 한다면 반드시 변화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돈이 들어오는 집의 출발점입니다. 큰 복이나 대박을 바라는 게 아니라 작은 흐름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집. 그게 진짜 부자고 그게 진짜 평안입니다. 사실 돈이 안 들어오는 집이란 돈이 머무르기 힘든 기운이 있는 집일 뿐이에요. 그 기운은 당신의 말에서 행동에서 습관에서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씩 바꿔보세요.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집이, 당신의 통장이 서서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참 이상하지? 예전엔 그렇게 돈이 안 들어왔는데 요즘은 이상하게도 돈이 들어오네. 그때 당신은 이미 삶의 흐름을 바꿔낸 사람일 겁니다. 우리는 앞서 돈이 들어오지 않는 집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반대인 돈이 잘 들어오는 집의 환경과 태도, 그리고 돈을 부르는 구체적인 습관까지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흐름을 바꿔낸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도 함께요.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은 60대 초반, 오래도록 식당 일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늘 손님은 많았지만 돈이 손에 남지 않는다고 고민을 많이 하셨죠. 아무리 장사를 해도 희한하게 통장이 항상 비어 있어요. 돈은 손에 잡혔다가도 그냥 나가버려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씩 점검해 보기로 했어요. 먼저 지갑을 정리했어요. 쓸모없는 영수증, 중복된 포인트 카드, 오래된 명함들을 싹 비워냈죠. 지폐도 방향을 맞춰 가지런히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가게 앞 현관을 바꿨어요. 발판을 새로 깔고 허전했던 벽에 작은 식물을 하나 두었죠. 그리고 매일 아침 문을 열며 이 말을 하기로 했어요. 오늘도 좋은 손님, 좋은 기운 들어오세요. 불과 몇 달 후 그분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상하죠. 장사 매출은 비슷한데 이상하게도 남는 돈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이전엔 돈이 손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차곡차곡 쌓인다는 기분이 들어요. 무엇이 바뀐 걸까요? 장사의 기술이 아니라 그분의 태도와 환경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돈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은퇴한 70대 남성이었어요. 연금 외에는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항상 나는 돈복이 없다고 말하던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시작한 건 단 하나, 매일 감사 일기 한 줄 쓰기였어요. 오늘도 밥 먹을 수 있어 감사. 햇빛이 좋아서 감사. 딸이 전화해줘서 고마워. 처음엔 습관이 안 붙었지만 한 달쯤 지나고 나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기분이 달라졌고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지역 주민센터에서 시니어 대상 강의 자리를 제안받아 소소한 활동비를 받으며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었죠. 그분의 말이 기억에 남아요. 나는 은퇴 후 돈과 멀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돈이 나를 다시 찾아오는 느낌이에요. 뭘 하느냐 보다 어떤 기운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였어요. 우리는 너무 자주 돈을 숫자로만 봅니다. 얼마가 있냐, 얼마나 벌었냐, 얼마나 써야 하냐.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돈이 내 삶 안에서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느냐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기운이 엉켜 있으면 그 돈은 곧 사라지고 마는 법입니다. 반대로 돈이 많지 않아도 그 흐름이 맑고 부드럽다면 꼭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만큼 들어오고 그게 사람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떠신가요? 혹시 내 나이에 뭘 하고 계신가요? 혹은 난 원래 돈하고는 인연이 없어 이런 말을 자주 하시진 않나요? 그 말부터 바꿔보세요. 이제부터는 달라질 수 있어. 늦은 나이란 없어. 지금이 시작이야. 나는 돈을 잘 다루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말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은 행동을 바꾸며 행동은 인생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흐름 안에서 당신은 다시 돈을 부를 수 있는 기운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집에는 햇빛이 들어오고 있나요? 당신의 말에는 희망이 담겨 있나요? 당신의 지갑은 돈을 반겨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조금씩 바꿔보세요. 창문을 열고 말투를 바꾸고 지갑을 닫고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아 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에 흐름이 생기고 그 흐름은 분명히 돈이라는 에너지를 다시 데려올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말을 진심으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이상하지 한때는 그렇게 돈이 안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참 이상하게도 돈이 들어오네. 그날 당신은 스스로의 흐름을 바꿔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삶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